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시며 한국통계학회 회장이신 강기훈 교수님께서 AI와 기초과학의 융합 함께하는 지식의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강기훈입니다. 앞에서 두 분 연사님께서 아주 큰 틀의 이슈를 과학기술 정책 지원이라든지 과학기술 R&D 예산 증액 이런 큰 틀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카톨과 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저희 요즘 워낙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AI라서 또 AI 전문가들이 또 국내외에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저희 학회 내에도 사실은 AI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AI 전문가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포럼을 준비하는 회의 준비 미팅에 저희 임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좀 결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표라도 좀 짐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짐을 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에 비해서 좀 가벼운 내용이 될 터라서 제가 좀 간략히 좀 빨리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를 텐데요.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적절한 그림이 없겠나를 보면서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본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컨셉이 좀 녹아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수록을 해봤습니다. 네, AI는 이제 그냥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연구 부분의 방향성에 대한 변경도 시도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알파폴드 3, 그러니까 딥마인드 알파폴드 3는 다양한 단백질 분야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로 이는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RS라는 모형도 RNA 3차 구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서 생명과학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혁신을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과학자들이 그동안에 해결하기 힘들었던 여러 난제들,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파트너로서 아주 강력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AI의 발전이 과연 우리 기초과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AI가 기초과학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대체할 거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노벨 물리학상 아까 이제 앞에 연사분도 말씀하셨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보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가능하게 했던 존 홈필드와 제프리 힌튼 이 두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이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처음으로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주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고 AI를 활용해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한 도구인 알파폴드 2를 개발한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그다음에 구글의 데미스 사사비스, 존 점퍼 이런 두 분들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면 이제 AI가 기초과학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AI가 이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과학계의 여러 난제들을 비단 물리 화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수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혁신적인 공헌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AI 발전과 기초과학엔 유기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 AI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기초과학이 그 AI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비근한 예로 이제 이런 쉬운 예를 제가 이제 일반 좀 어린 사람들이나 비전문가들한테 얘기할 때는 AI와 기초과학의 관계를 자동차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능 좋은 자동차가 AI라면은 그 내부의 엔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기초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동차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과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기초과학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식의 비유를 들곤 합니다. 그만큼 AI와 기초과학은 밀접한 상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AI의 발전 동력에 기초과학이 있고 또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크리스토퍼 비숍은 과학적 발견이 AI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AI가 시간 소모적인 그런 연구를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22년도에 AI for Science 연구팀을 설립하면서 그 연구팀에서 자연과학에서 AI를 활용해서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그런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신소재 설계, 탄소 포집 등등에서 과학자들이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AI를 도구로서 활용해서 과학계 연구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 리서치의 AI for Science Discovery에서는 과학의 신물질 발견 등등을 위한 부분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구글이나 칼텍의 딥마인드 또는 CDDD 같은 경우는 데이터 집중적인 컴퓨팅 파워를 가진 그런 머신을 도입해서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 의사결정 그리고 과학에서의 연구 결과 서머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국가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연구소로서 앨런 튜링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2015년도에 설립된 AI와 데이터과학과 다양한 학제 간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유사한 연구기관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연구소는 영국의 공학 및 자연과학 연구재단과 5개 옥스퍼드, 캠브리지, UCL 같은 5개 대학이 연립으로 설립되었으면서 그 이후에 8개 대학이 추가로 합류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제 데이터 과학하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다른 분야들과 이제 학제 간 연구를 주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저희가 이제 뒤에서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간단히 또 언급을 할 때 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이제 학제 간 융합 연구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환경이라든지 또는 파이낸스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나 의과학 부분, 그다음에 공공 정책 개발 이런 등등에까지 이제 융합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에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바이오 모델 개발,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입자 물리 관련된 부분에까지 융합 연구를 총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AI와 자연과학, 기초과학의 융합 그리고 상보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NSF 같은 경우에 이제 AI 융합 연구 지원하는 걸 보면 미국 연구재단 NSF 주도로 2023년부터 국가 AI 융합 연구소 구성을 공모했으면서 5년간 400만 달러 규모 연구비를 조성했고, 여기서 AI 코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의 응용 부분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형 연구 모델 개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문 과학 분야에서 2개 연구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NSF 사이먼스 코스믹 AI 연구소는 천문학, 그다음에 컴퓨터 과학, 수학, 통계학, 물리화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해서 천문 데이터를 처리하고 천문 시뮬레이션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SKAI 또는 스카이 연구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천체 물리의 은하 형성과 암흑 물질 같은 복잡계 천체 물리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죠. 2025년은 재료과학 분야의 AI 연구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이런 융합 연구의 중요성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AI 시대의 기초과학 연구 또는 융합 연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재 AI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뭐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학과에서도 아마 AI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기존의 AI 교육은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판적 사고나 해석에는 일종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존의 AI 도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코딩이라든지 그냥 도구로서 활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현재 AI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서는 AI를 아는 과학자 또는 과학을 아는 AI 전문가를 동시에 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AI 전공자를 위한 기초과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기초과학 전공자를 위한 맞춤형 AI 교육도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앨런 튜링 연구소에서 이제 그 사례로 한번 돌아와 보면, 앨런 튜링 연구소에서는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이제 틀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주로 큰 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사이언스 앤 AI 교육장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교수법은 물론 커리큘럼 설계하고 멘토링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학문 후속 세대의 AI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그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40-50명 정도를 선발해서 9개월 정도의 연구소에 상주하면서 AI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이제 제공해서 무료 교육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수강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수월성, 접근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합 교육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의 그 융합 교육들이 필요한지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도 뭐 융합 교육이라는 부분을 많이 사용은 합니다만, 현재까지도 학과 간의 장벽이 엄연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학과 간의 전공 간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공동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AI를 위한 융합 교육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버클리 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 커넥터 교과목처럼 여러 도메인 전문가,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앞에서 말씀드린 뭐 수학, 물리, 화학 등등의 그런 도메인 전문가들과 AI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가 함께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융합형 강좌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과 통계라든지 물리학을 위한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또는 계산화학 인문, 재료과학을 위한 인공지능 등등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런 강의들이 일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 그럴 겁니다. 문의만 제목만 다르고 컨텐츠는 거의 동일한 교과목으로 진행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뭐 컨텐츠 동일하면서 앞에 붙는 이제 서술어만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교과목들은 결코 융합 연구를 위한 교과목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컨텐츠들을 GitHub을 이용해서 그 자료 컨텐츠를 공유하면서 일반 대중들 또는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액세스할 수 있고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형성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했었고 연구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융합 연구,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융합 교육은 융합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융합 교육이 가능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간의 융합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는 결코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융합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수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융합 연구가 더더욱 중요한 포션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 연구재단이라든지 과제 평가할 때 보면은 분명히 각각의 학문 단위의 분야들이 있고 융합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융합 부분에 가는 과제들, 신청하는 과제들도 있지만 고유한 그 학문 영역의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영역별 평가를 시행할 때 일종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의 기반 연구의 경우는 아까 앞에 연사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어 김지수 교수님의 유전자 가위 관련 연구 같은 것도 다년간에 이루어진 기초과학 연구의 축적물이 큰 성과로 발현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연구자도 AI에 대한 접근성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확대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오픈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서 연구자들 또는 학문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쉽게 그 수월성을 높이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제도적인 지원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직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AI와 기초과학이 공존한 생태계를 위한 약간의 제안을 해본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일단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초과학과 융합 연구에 초점을 맞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앨런 튜링 연구소 같은 AI 연구기관 설립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연구소에서는 AI에 포커스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과학을 더 잘하기 위한 지원 측면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도 기초과학 연구자를 위해서 컴퓨팅 기반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지원하고 다른 도메인 전문가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AI를 아는 과학자와 과학을 하는 AI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또한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틀들 가운데서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초과학의 발전과 성장이 없는 AI는 결코 발전이라고 볼 수 없고 모방과 전이학습 또는 모방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이전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AI와 기초과학은 경쟁하는 관계,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에 연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라든지 과학기술 또는 과학이라는 용어보다 AI가 앞에 나오고 그 밑에 과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경우 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지금 막 AI에 관련된 화두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AI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과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제출하고 나서 출장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이 기사를 보게 돼서 반가운 마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발제 내용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라서 그냥 한번 실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께서 이런 알파폴드, 로제타폴드 때 기초과학이 있고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다행히 해주셔서 우리 AI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기초과학이 흥해야 AI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